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? 아, 식당. 근데 그 지금 참 이게 18년 2월에 들어오신 거예요, 처음에? 2월이고. 근데 그때 마침 또 계약할 때 5년 계약을 하셨네요. 아이고, 그렇구나. 근데 이제 그 10년으로 갱신요구권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10년으로 연장된 게 18년 10월이잖아요. 아이고, 그래요. 근데 그 법이 이제 부칙에서 그 10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 그 부분을 이제 정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예, 예. 그래요. 뭐 그 건물주가 지금 23년 2월이면은 한 뭐 7개월 이상 남았는데 지금 어떤 뭐 연장 안 해줄라 그래요? 건물주가? 그건 아니고. 예. 아, 재건축을 한다고. 그러면 갱신요구권은 법적으로만 그냥 이야기하자 그러면 갱신요구권은 없지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있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런 권리관계인데요.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그 뭐 재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안 적어놨다 그죠? 예? 언급이 없네요. 예, 그러니까요. 그러면 권리금 회수 청구권만 지금 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, 지금. 아니요, 이제 그거는 얼마까지가 아니라요.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제도는 이제 그 만기가 23년 2월이니까 그때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. 그러니까 이제 1월, 12월, 11월, 10월, 9월. 그러니까 9월 20 며칠부터 만기인 23년 2월까지 그 6개월간 다른 사람을 그 권리금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이제 받아 나갈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건물주 임대인은 이제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것 때문에 임대인이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집을 다시 짓고 싶은데 그거를 어느 정도 때 가서는 내가 못 받아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못 받아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물주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구하겠다, 이 사람 받아주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 재건축 때문에 안 돼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되죠, 그죠?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법에서 원래 예정했던 그 손해배상 그 개념은 다른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거부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려고 하는 그 액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가서 이제 권리금 감정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그 권리 감정 나온 액수하고 둘을 비교해 가지고 적은 금액 초과하지 뭐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에는 이렇게 되는데요. 하여튼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만약에 건물주가 재건축하니까 사람 못 받아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의사 표시를 명백하게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구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면 사람을 이제 못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손해배상을 구하냐면은 바로 그냥 재판에서 감정가를 청구하시면 되는 거예요. 원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구한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낮은 금액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건물주가 안 된다는 걸 명백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아예 못 구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냥 그 감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. 내가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
그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다른 사람 구하려 그러면은 임대차 조건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그때 임대인이 뭐 해줄 마음이 있으면은 뭐 여기서 지금 기존 금액에서 한 10% 정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, 만약에 재건축에 꽂혀 있는 사람, 매몰돼 있는 이런 사람은 뭔 소리냐, 나 재건축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구하냐, 안 돼,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밖으로 나타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잠깐 그렇죠. 예. 근데 그거를 이제 맞습니다. 증거를 잡으셔야 되고,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유도하셔야 되고, 그거를 임대인이 이제 자기가 그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, 밝힐 수 있도록 조금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영리한 임대인들은, 건물주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뭔가 손해배상 대상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표시를 잘 정확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. 마음은 반대인데 안 되는데, 그거를 안 된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요령껏 조금 이렇게 부담을 주고 통고서도 자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의사를 들어야 됩니다. 밝힐 수 있도록. 예. 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. 이제 그 전제는 이 사람이 건물주의 대리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말로만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 말로만.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? 서류가. 뭐라고요? 아, 그 재산 관리인이 임의로 붙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나중에 유사시에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건물주한테는 일단 공식적으로 통보를 보내야 되거든요. 보내고 나서 건물주하고 뭐 통화를 할 때, 지금 여기 건물 벽에 뭐라고 붙여 있는데 그게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되느냐. 일단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 확인하고 그분하고 연락을 하고 싶다. 그렇게 해서 그 녹음을 다 받아두는 거예요. 그래야만 이제 그 대리인,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 저 사람의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 연결고리를 다 입증을 조금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. 네,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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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건물에 그러면 다른 세입자들도 있나요? 네, 네. 아, 세 군데가 다 영업하는 데예요? 사무실이니까 권리금 크지 않을 테고. 네, 네. 아, 아, 네. 아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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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,
예, 예. 그 뭐 재소전 화해 이런 걸 하진 않으셨죠 따로.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맞습니다. 그 법적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게 되면 저쪽에서 이제 명도소송 같은 게 들어오겠네요, 그죠? 예? 점유유전금지가 처분. 어, 어, 그게 이제 와 있는 상태라는 게 이제 벽에 붙이고 갔다 이 말이죠. 조금 이제 우리는 사실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법원이 좀 일찍 붙여줬네요. 보통 저기 이런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이상 남았잖아요. 여보세요? 6개월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재미정권유 가처분을 잘 안 해주는데 법원에서. 그러니까 제 말은 제 말씀이 그게 이제 다른데 하는 김에 묻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. 요것만 따로 놓고 보게 되면은 조금 가처분이 좀 빠르거든요. 근데 뭐 어쨌든 가처분은 된 거고요. 그러니까 그거는 됐고. 하여튼 조금 이게 운이긴 한데요. 참 이게 아쉬워요, 그죠? 2018년 2월에 하필 계약이 되는 바람에 그때 또 5년을 하셨지 않습니까? 3년이나 4년 했으면 또 10년 보장이 되는데 지금 건물주하고는 협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권리가 사실 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다. 갱신요건 뭐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 그 임차인 목소리가 커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까 뭐 10년 요구하기는 어렵고요. 기간도 요구하기는 어렵고 권리금 회수 청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제 적절하게 협상을 잘 이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. 뭐 이제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건 있으니까요. 이제 그 이야기는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제안을 이어가시는데 나는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지금 아마 감정받게 되면은 최소한 한 3, 4억은 나올 거다. 그런데 액수가 제시한 액수가 너무 작지 않냐. 그렇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.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지금은 협상 단계니까 그거를 뭐 사게 팔았다는 걸 뭐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뭐 증빙 같은 게 있으면은 저쪽을 설득하기도 좀 쉬울 거 아니겠어요? 아무래도 지금 그 분위기상으로는 그 우리가 맨 마지막 그 어떤 협상 대상 예, 그러니까 그런 그 분위기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대방도 좀 시간이 급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하시기 따라서 그 결과치가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 자문 받아가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보시죠 한 번 더. 같이 개발하려고 그러시는구나. 그러면 뭐 우리하고 협상해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네요, 그죠? 건물주는. 그럼 조금 더 버텨보시죠, 왜? 아니, 그러니까 물론 마음이야 그러시겠지만
법이 허용하는 그 권리가 있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권리는 지금 2023년 2월까지지 않습니까? 더 영업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뭐 권리금 회수 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권리금 회수 정권을 이유로 그 점유를 그러니까 명도를 안 해주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세입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임차인에 따라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. 그러니까 나를 뭐 손해배상을 하든 뭐 형사처벌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. 나는 무조건 여기서 그냥 그 판결 날 때까지 버티겠다. 명도 판결 날 때까지 버티겠다.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. 또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. 때로는. 그러니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해배상 판결 받아봐야 집행도 안 되고 이런 세입자 같으면은 오히려 그게 먹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도 정상적인 그 어떤 그 생활을 하는 재산도 있고 이런 세입자 같으면은 그 손해배상의 부담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. 지금은 이게 이 권리 그 의뢰인이 지금 갖고 있는 권리는 23년 2월 만기에 만기를 그 지나서 그걸 점유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배상 문제에 바로 맞닥뜨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뭐 그 견디겠다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디고 재판에서 뭐 1년씩 견디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셔야 되지만 그거는 아마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과정이죠.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내 권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권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시려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셔야 되고 조금 요령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. 아, 예. 예. 예, 예. 그래, 그래. 그래요. 그래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보더라도 그 법의 어떤 그 적용 범위, 2018년 10월에 만들어져서 10년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적용 범위가 참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이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. 아주 우연한 사정으로 그게 10년 보장을 받느냐 아니면 기존 5년밖에 보장을 못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갈려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좀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실무를 해보면서.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10년 보장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.